사후 경과 시간이 꽤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시신이 훼손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상이 가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목을 졸렸다든지 아니면 둔기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결박당해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외상의 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폐의 소견으로 보면은 익사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보조적인 검사로 저희가 플랑크톤 검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 검사가 종합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익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익사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익사폐의 소견을 다 갖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은 일단 제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에 내용물은 김밥이나 뭐 이런 게 회가 있어요. 추식물의 종류를 정확히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물 전체를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동물 및 추식물의 종류 이게 감정 의뢰가 됐습니다. 예, 역시 국가수사관. 추정될 수 있을까요? 예, 부패가 진행된 정도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실종 당일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에 대해서 익사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해서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차 구검 결과이기 때문에 예. 정말 두 가지 사항을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렇다고 본다면 사망의 시점이 언제냐. 그 사망의 그 원인과 그 관련돼서는 외력이 가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목졸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설거지라고 하는 이제 여기 뼈가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이 이제 없어지거나 이제 부러집니다. 그런 등이 이제 없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상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기 피비라든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익사로 보일 수가 있다. 더군다나 폐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봤더니 폐에 아마 부종 같은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기종이 말이죠. 그렇게 판단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정밀 부검이 아마 2주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이제 플랭크톤에 관한 이제 언급을 이제 했는데 만약에 그 물에 빠져서 사망을 하게 되면 호흡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해역에 있는 플랭크톤이 폐 안에 그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플랭크톤이 발견되게 되면 일단은 익사의 가능성, 그 사고로 숨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크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사망 그 시점인데 아니, 그 플랑크톤에 관련해서 하나를 더 보는 것 같아요. 그 폐 속에 있는 플랑크톤하고 이 실종된 그곳의 플랑크톤하고 동일한지를 또 본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정밀 이제 부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세화 포구에 있는 있는 플랭크톤이 그대로 발견되었으면 예. 거기에서 이제 사고로 이제 빠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폐에 있는 플랭크톤이 세화 포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발견된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존해 있다가 누가 이것으로 옮겨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플랭크톤의 종류가 무엇까지 평가를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보겠다고 하는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당일날 음식을 먹은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소주, 그 다음에 김밥, 그리고 이제 그 저녁 시간에 남성, 지금 남편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하고 뭐 회를 먹은 뭐 이런 것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이제 음식물이 장기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생존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음식을 또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위 내용물에 대한 분석도 2주 후면 이제 그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는 잠정적이긴 하지만 익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예. 것 같고 부패의 그 속도로 봐서도 당일날 사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까지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익사 물에 빠지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는 아직 나온 게 없는데, 스스로 갔느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서 갔느냐, 아니면 실족을 한 거냐,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도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쨌든 세화항 그 포구에서 빠져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 빠진 과정이 스스로 발을 헛디뎌서 실족을 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바다로 걸어간 건지 예. 아니면 누군가가 밀어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진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뭐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라고 할까요? 이것이 왜 그렇다면 이 사망자 최 씨가 세화 포구에서 거의 100km 떨어진 이 서귀포까지 흘러가서 거기에서 발견이 됐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미스터리인 가장 큰 것이죠. 의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뭐 대마 해류 자체의 방향이 반대로 흐르는데 그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경찰이 예. 이제
그 세화포구 주변 주민들을 직접 이 배를 모는 분들을 많이 탐문을 해보니까 조류가 실제로 그 서귀포 쪽으로도 흐른다. 남쪽으로도 흐르고 서쪽으로도 흐르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점 자체가 그 당시 이제 태풍이 또 일본을 통해서 약간 우리 동쪽에서 거의 끝날 때쯤 아닙니까? 태풍이. 그러니까 그런 태풍의 영향도 일정하게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예. 여러 가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조금 더 그 부분과 관련된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근거를 내놓기 위해서 마지막 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광 선생님, 경찰에서 이제 북동풍, 그러니까 이게 선주, 그러니까 배를 많이 타신 분들의 이제 경험적인 증언을 좀 얘기를 듣는데 과학적이고 좀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서? 근데 이제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거기에 대만 난류가 흐르는데 결국 뭐 가파도에서 세화포를 향해서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꼭 그 해류가 흘렀다고 그래서 이거 꼭 반대로 과연 이 반대 방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르게 볼 것이냐. 근데 참 처음에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게 거의 이제 실족사의 확증을 가지고 그랬죠.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시신이 103km 떨어진 반대 방향에서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타살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 경찰에 이 얘기하는 것도 좀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동풍을 맞았다고 한다면 뭐 서귀포로도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뭐 그 남쪽 해류가 있어서 예. 거기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 전에도 배가 하나가 파손이 됐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발견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보면 꼭 이 대만 난류가 있고 이 해류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예.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거의 뭐 그렇죠. 실족사가 예.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제주도에서 부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에 있는 내용물 이걸 해보면 사실 유 내용물은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뭘 먹었느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독극물이랄지 뭐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그런 내용물이 있느냐가 주로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실족사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어제 좀 지적해드렸는데 옷차림과 관련된 문제. 그렇게 뭐 긴 100km 넘는 거를 떠내려 왔으면은 옷이 벗겨지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 100km를 떨어내려 갈 정도면 조류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입고 있는 옷이 사실 유실돼야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지런하게 다 입고 있는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 그 가스가 차오르게 되면서 이게 좀 팽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입고 있었던 그 트레이닝복 소재가 이렇게 물에 젖고 팽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딱 이렇게 몸과 맞아 떨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게 되기 때문에 유실되지 않고 그 100km를 떠내려오면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자 이 사건은 아까 좀 부검이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밀부검까지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면은 일단 거기서 좀 일단락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드네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부검이가 뭐 확신은 못하지만 마지막 그 플랑크톤 문제까지도 검증을 하고 나야 어느 정도 이 판단이 좀 확실해질 것 같다라고 했지만 예. 어쨌든 현 단계에서 익사 가능성 쪽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어떤 이 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 그 포구에서 놓여져 있었던 휴대전화의 어떤 그 상태라든지 굉장히 예.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청소원이 발견했을 때 그 김밥이라든지 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던 이런 상황. 예.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의 어떤 이 성범죄 흔적 이런 것들도 전혀 발견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외상의 흔적도 발견이 안 됐고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실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아니냐라고 예. 이제 보여지고 경찰은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부검 상황까지 좀 보고 나서 그래도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최대한 그것까지 좀 해명을 하는 그런 선에서 좀 이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